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분석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흐름과 데이터 위주로 정리해 핵심만 읽어드립니다. 또한 본 영상은 정보 공유 제공 목적이며 어떠한 권유도 없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의 관심 경기이고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17일 국내와 해외 관심 경기 총 9경기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여자농구 BNK 썸 대 삼성생명 경기입니다. 썸은 현재 8승 7패로 중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하나은행에 2점 차로 패했지만 소니아가 19득점으로 중심을 잡았고 안혜지와 이소희도 각각 15득점씩 지원하며 공격력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리바운드 열세와 자유투 실패가 아쉬웠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높이 싸움에서의 반등이 중요합니다. 삼성생명은 6승 신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2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센터 배혜윤의 부상 결장이 큰 타격이고 이해란이 골밑을 지키고 있지만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강유림이 최근 외곽에서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나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썸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배혜윤이 없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니아의 포스트 공략이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골밑과 리바운드로 보고 썸이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면 세컨 참스 득점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력 완성도와 매치업을 고려하면 썸이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며 비교적 안정적인 우세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OK저축은행 대 삼성화재 경기 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11승 11패로 승률 5할을 맞추며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습니다. 직전 대한항공 원정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며 상승세를 확실히 탔고 디미트로프가 27득점으로 공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이민규 세터의 토스 안정과 중앙 속공 활성화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홈에서는 8승 3패로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화재는 5승 17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전 현대캐피탈전에서 완패하며 높이와 블로킹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아히가 득점에서는 활약하고 있지만 공격 의존도가 높고 블로킹과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블로킹과 서브 리시브 싸움으로 봅니다. 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를 중심으로 날개 공격과 중앙 속공을 동시에 가동하며 삼성화재의 낮은 블로킹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아히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부족해 보여 종합적으로 기세와 홈 강세, 공격 밸런스에서 앞서는 OK저축은행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큰 이변이 없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여자농구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3연승으로 완벽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신한은행전에서 70대 55, 15점 차 완승을 거두며 공수 밸런스가 정점에 올라왔고 특히 외곽슛이 살아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3점슛 12개를 성공시키며 40%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민지를 중심으로 아야노와 이명관까지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김단비는 득점뿐 아니라 리바운드와 경기 조율까지 책임지며 팀의 중심 확실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12승 3패로 선두권을 지키고 있으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썸 원정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하며 뒷심을 보여줬고 박소희의 외곽포와 지난해 골밑 장악력이 핵심 무기입니다. 리바운드 우위와 세컨 찬스 생산 능력은 리그 탑급이라고 보지만 이번 경기는 하나은행의 체력 부담이 변수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하나은행이 모두 승리했지만 현재 흐름은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은행의 외곽 화력이 유지된다면 접전 끝에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천적 하나은행을 상대로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경기입니다. 국내 경기 마지막 페퍼저축은행 대 도로공사 경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정관장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조이가 27득점에 블로킹까지 책임지며 공수에서 중심을 잡았고 팀 블로킹에서도 확실한 개선을 보여줬지만 홈에서는 최근 2연패 중이고 세트 후반 집중력과 리시브 기복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도로공사는 직전 흥국생명에게 패하며 연승이 끊겼지만 오마가 42득점을 올릴 만큼 공격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범실이 많았던 부분만 정비된다면 전력 안정성에서는 확실히 앞서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리시브와 범실 관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토스를 공급하느냐가 관건이고 도로공사는 모마를 중심으로 한 결정력이 세트 후반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페퍼저축은행의 상승세는 변수지만 경기 운영의 노련함과 공격 옵션에서 앞서는 도로공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내 경기 살펴봤고 이어서 해외 관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맨유는 4-2-3-1 포메이션 바탕으로 헤르난데스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페스코의 피지컬과 침투, 쿠냐의 볼 운반 능력이 역습의 핵심이지만 브루노 의존도가 높고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받으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4-3-3 포메이션으로 점유율을 완벽히 장악하는 팀입니다. 실바가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조율하고 필포든의 공간 침투와 홀란드의 결정력이 결합되며 공격 완성도가 매우 높으며 세트피스와 세컨볼 대처 능력까지 갖춘 전술적으로 완성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중원 주도권과 하프 공간 공략으로 봅니다. 맨유는 역습으로 버텨야 하지만 맨시티의 강한 압박에 막혀 전개가 끊길 가능성이 크고 반면 맨시티는 맨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맨시티의 우세가 뚜렷해 보이고 다득점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이어서 우디네세 칼초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우디네세는 4-4-2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세우며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공격에서는 자니올로의 피지컬과 돌파가 핵심이지만 공격 가담 이후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면 점유율을 내주고 올리면 뒷공간이 벌어지는 전술적 딜레마가 변수일 것입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차라노울루가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엔리케의 하프 공간 침투와 마르티네스의 결정력이 완성도 높은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고 후반으로 갈수록 볼 순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운영 능력도 강점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중원 점유율과 하프 공간 공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압박과 방향 전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엔리케의 침투가 살아나면 라우타로
연계로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의 흐름과 우세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르트문트와 쌍파울리 경기. 도르트문트는 3-4-3 포메이션 기반으로 리그 최상위 수비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경기당 0.87, 한 골이 안 되는 실점이라는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결정력 모두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데예미의 스피드와 은메차의 하프 공간 침투가 맞물리며 공격 파괴력도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쌍파울리는 3-4-1-2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수비라인과 중원 간격 붕괴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환 수비에서 하프 공간을 자주 허용하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밀리며 실점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하프 공간 장악과 측면 속도 싸움입니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가 중앙에서 수비를 묶는 사이 아데예미와 은메차가 빈 공간을 공략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쌍파울리가 90분 내내 이어질 점유율 압박을 견디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공수 밸런스와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도르트문트의 무난한 우세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어서 첼시 대 브렌트퍼드 경기 보겠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 바탕으로 폴 파머와 페르난데스의 더블 플레이 메이킹을 중심에 둔 정교한 빌드업 축구를 전개합니다. 최전방의 델랍은 박스 안 침투와 마무리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로 낮은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자원입니다. 측면의 주앙 페드로는 하프 공간 침투를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렌트퍼드 역시 4-2-3-1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수비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 유지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티아고가 수비 중심을 잡고 있으나 라인을 올렸을 때 배후 공간 대응이 느리고 하프 공간 원투 패스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차대의 역습이 유일한 위협 카드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하프 공간 장악과 컷백 패턴이고, 폴 파머와 엔소가 중앙에서 템포를 지배하고 주앙 페드로와 델랍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첼시의 구조는 브렌트퍼드 수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성입니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공격 세밀함에서 앞서는 첼시의 무난한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 대 번리 경기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 기반으로 높은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을 앞세운 공격적인 운영을 펼칩니다. 중심에는 비르츠가 있고, 하프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전진 패스는 리버풀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코디 각포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허딘과 침투로 수비를 흔들고, 후보슬러이는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으로 중원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번리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숫자를 늘린 뒤 역습을 노리는 실리적인 팀입니다. 브로야가 롱볼과 침투의 중심 역할을 맡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드워즈가 변수를 만들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는 뚜렷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후반 체력 싸움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리버풀이 후반의 격차를 벌리며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지금까지 1월 17일 오늘의 국내 해외 관심 경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익남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 경기이며 다루지 못한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경기 정보와 추가적 요약 분석 및 선택은
더보기란 경기 분석 공유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스윙남이었습니다.